사회에 나가 몇 번 넘어져 보면 학력과 돈을 버는 일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년의 압박에 관한 영상 시리즈를 이어가며 오늘은 학력과 돈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개인적인 관점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팟캐스트를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들어보세요. 어쩌면 참고할 만한 유용한 정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전하는 곳입니다. 먼저 배움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갓 졸업한 대학생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학사 석사 학위를 가지고도 플랫폼 기반 운송 일을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하거나 학교와 교육제도, 심지어 국가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관점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학교의 본질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문제를 놓고 보면 사회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직원, 즉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의사, 변호사, 과학자, 가수와 같은 전문직입니다. 셋째는 기업을 운영하고 자본을 투자하며 시장과 레버리지를 통해 돈을 버는 사업가들입니다. 넷째는 규칙을 만드는 위치에 있는 특권층입니다. 학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을 위한 출구를 보장합니다. 이 두 그룹은 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이 있어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의 역할은 이미 충분히 수행된 것입니다. 러플것인지는 각자의 방향성, 능력, 그리고 인식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돈 버는 일의 본질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돈을 버는 데 있어 핵심적인 3가지 원칙입니다. 첫 1번째 원칙은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에는 돈 버는 비밀을 설명하는 16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약 2000년 전 한무제 시대의 논설에서 등장했으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는 계략에서 나오지 노동에서 나오지 않으며 이익은 위치에서 나오지 고된 노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의 앞부분은 노동력으로 돈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체력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체력을 회복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노동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시 체력을 회복하는 순환에 갇히면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뒷부분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지렛대로 삼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출생률은 낮아지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흐름입니다. 부동산의 시대가 지나간 것도 흐름이며 신에너지 산업과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것 역시 흐름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빠르게 포착해 적절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두고스 2번째 원칙은 개인의 인식 수준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격차는 인식의 차이, 정보의 차이,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인식입니다. 능력과 정보는 돈으로 사거나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 능력이 부족하다면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그것은 구매입니다. 협력자를 찾는 것은 차용입니다. 정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기술과 AI의 시대이기에 정보를 빠르게 얻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식은 다릅니다. 인식은 개인이 직접 겪은 경험과 실제 경험을 통해 서서히 쌓입니다. 중국에는 자신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돈은 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운으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가난해집니다. 과소비를 하거나 투자 지식이 부족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는 당신의 인식 범위를 벗어난 돈을 다시 거두어가는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는 곧 인식에 대한 보상입니다. 3번째 원칙은 기회를 포착하고 타이밍을 잡는 능력입니다. 인왕을 돕기 위해 베트남의 속담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느린 소는 탁한 물을 마신다. 가장 빠른 소가 되어 흐름을 읽고 선두에 서야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돈 버는 법을 가르친다는 강의에는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야든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강의 판매로 방향을 바꾼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지금도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2가지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 방법이 이미 낡았고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당신이 점점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세제하자면 돈을 버는 본질은 상호 교환입니다.
성실함과 노력은 효율을 높일 뿐 성공의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학력은 토대일 뿐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인식입니다. 책 속 지식은 고정되어 있지만 인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며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30대 이후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앞선 이야기에서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0대 이후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개인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자면 중년에 접어든 이후에는 충분한 조사와 탄탄한 재정적 기반 없이 함부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 분야로 옮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떤 산업이든 경쟁이 치열하며 돈 버는 일은 결코 쉬운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오늘날 당신의 일이 여전히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충분히 뛰어나지 못하고 같은 업계의 경쟁자들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분야로 옮기게 되면 그 순간 당신은 그저 초보자에 불과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보다 더 잘 되고 있는 동료들, 더 성공한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배워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향상 기억해야 할 점은 가장 좋은 스승은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지 같대 전혀 다른 분야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 예를 들어 인력 구조 문제나 기존에 해오던 업종 자체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 말만 듣고 섣불리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결정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스니 30대 이후, 특히 35세가 넘어 중년에 접어들어 더 이상 바른 선택지가 없어 업종을 바꾸거나 다시 창업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람 사이의 차이는 결국 시간의 축적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우리는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합니다. 20대의 사회에 나와 3년은 한 단계의 성장, 5년은 하나의 문, 10년은 하나의 주기를 이룹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며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20대의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젊음, 창의력, 기술력으로 그들과 맞붙으려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마세요. 30대 이상의 강점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 쌓은 경험과 버티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맙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나이든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결코 늦은 것은 아닙니다. 둘째,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35세 이후에 특히나 정확합니다. 끊임없이 관찰하고 또 관찰해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지니스 모델이 복제될 수 있다면 수익 또한 복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은 체인으로 확장할 수 있고 개인 브랜드는 모델을 복사할 수 있으며 전략은 여러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표준화와 안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무작정 창의적으로 굴지 마세요. 잘 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유행하는 일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당신에게서 돈을 벌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맹목적으로 동경하거나 믿지 마세요. 그들이 성공했고 돈이 많아 보이는 것은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거나 적은 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이 사기인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옌체째, 시장이 충분히 커야 합니다. 선택하려는 업종의 시장 수요가 충분한지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소수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시장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항이 세 가지를 명확히 한 뒤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나이에서 위아래 10년 정도 범위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세대 차이가 너무 크면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나이로 젊은 층이 좋아하는 캐릭터 상품을 판다면 젊은 세대와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폰 접종을 선택하는 것은 곧 경쟁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경쟁자를 잘못 고르면 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둘째,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차별화가 곧 무기입니다. 더 빠르거나 더 강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고 경쟁자가 가지지 못한 것을 키워야 합니다.
이붓해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한 것이 바로 당신의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너무 현실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나이가 사고방식을 결정합니다. 이 말을 현실적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히 겪고 충분히 넘어지고 충분히 피할 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도전할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뢰마다 관점도 조건도 다릅니다. 30세 이하라면 아직 젊고 용감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도전해보세요. 실패하더라도 값진 경험이 됩니다. 30세 이전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30세를 넘어서 특히 35세에 접어든 중년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아이를 책임져야 합니다. 짊어진 책임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무엇을 하든 신중해야 하며 젊었을 때처럼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사는 것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말 하나를 전하고 싶습니다. 먹고 사는 기술을 하나 택해 운명을 쌓고 그 힘으로 세상을 뒤집어라. 이제 특히 30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10가지 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한다면 삶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첫째, 삶은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지 않게 사는 것은 헛되이 사는 거듯 마태명후 두제마다십이다. 첫째, 삶은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지 않게 사는 것은 헛되이 사는 것입니다. 즐겁지가 않게 보면서 전혀 단무대 초고돌이가 나도와 보겠습니다. 첫째, 삶은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지 않게 사는 것은 헛되이 사는 거되 마태명후 두주마다십이다. 첫째, 삶은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지 않게 사는 것은 헛되이 사는 거되 마태명후 두주마다십이다. 첫째, 삶은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지 않게 사는 것은 헛되이 사는 거되 마태명후 두주마다십이다. 첫째, 삶은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지 않게 사는 것은 헛되이 사는 거되 마태명후 두주마다십이다. 첫째, 삶은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지 않게 사는 것은 헛되이 사는 거되 마태명후 두주마다십이다. 첫째, 삶은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지 않게 사는 것은 헛되이 사는 거되 마태명후 두주마다십이다. 첫째, 삶은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지 않게 사는 것은 헛되이 사는 거되 마태명후 두주마다십이다. 첫째, 삶은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지 않게 사는 것은 헛되이 사는 거되 마태명후 두주마다십이다. 첫째, 삶은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지 않게 사는 것은 헛되이 사는 거되 마태명후 두주마다십이다. 첫째, 삶은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지 않게 사는 것은 헛되이 사는 거되 마태명후 두주마다십이다. 첫째, 삶은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지 않게 사는 것은 헛되이 사는 거되 마태명후 두주마다십이다. 첫째, 삶은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지 않게 사는 것은 헛되이 사는 거되 마태명후 두주마다십이다. 첫째, 지않게 사는 것은 헛되이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대략 3만일 남짓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은 3가지뿐입니다. 돈, 건강, 그리고 자신의 내면입니다. 즐겁게 사는 비결도 단순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중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 정도는 아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바깥 세상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주지 마세요. 압박이 항상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말, 복입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인생과 사회,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닫고 덕을 쌓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돌아갈 곳이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는 것은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그 누구도 바꾸거나 깨우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는 결핍과 어려움,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말, 시분노는 관용이 부족해서 생기고 질투는 실력이 부족해서며 우울은 나약함에서 나오고 불안은 침착함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평온하고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모든 시비를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 어느 경지에 이르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선악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지 주파수가 맞지 않아 선택과 행동이 다를 뿐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 착하게 살되 단호함을 함께 지니세요. 부처와 함께하면 가사를 입고 귀신과 함께하면 종이 옷을 입는 법입니다.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어디까지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인지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지나치게 솔직한 사람을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선함이 약점이 되게 하지 마세요. 7번째, 말. 사람을 쌓으면 어떤 역경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과응보를 믿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선행을 했는데도 바로 복이 오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든 복은 찾아오며 때로는 몇 배로 돌아옵니다. 그 복은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시부모가 며느리를 잘 대해주면 훗날 딸이 다른 집에 시집가서도 사랑받게 되는 법입니다. 8번째, 말.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대략 3년이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일이 생겼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마주하세요.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미래의 마음가짐으로 현재의 일을 바라보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9번째, 말. 이 센생에서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달았을 때, 결혼이 무너졌을 때, 죽을 고비의 병을 겪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생이별과 사별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일은 시련이자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행운과 상실이 함께 있어야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담담히 받아들이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인정하고 내려놓으세요. 10번째 말. 눈 깜짝하면 하루가 지나고 뒤돌아보면 한 해가 지나갑니다. 때로는 한 번의 등을 돌림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되기도 합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미움도 모두 과거가 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 매일같이 뒤를 돌아보며 한탄하지 마세요. 현재를 사는 것이 길가에 피는 꽃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른 기쁨이고 나이마다 새로운 경험입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세요. 사람도 일도 오면 오는 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 역시 최근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계획과 목표가 어그러졌고 큰 압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 또한 적지 않은 위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제가 The Hard Self라는 채널을 만든 이유입니다. 저의 모든 경험과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알고리즘을 믿으세요. 이 팟캐스트를 듣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전합니다. 힘내세요. 모든 괴로움은 지나가고 모든 어려움은 잠시일 뿐입니다. 건강하고 순조롭고 많은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좋아요 하나, 공유 하나, 구독 하나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팟캐스트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